바이오 에너지가 이제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가 말이 좋아서 바이오 에너지 사실은 쓰레기 소각인 경우가 많죠. 그죠? 쓰레기 소각이나 뭐 아니면 목질, 뭐 나무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 이제 소각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상당한 경우가 그거 수집하러 다니는 디젤 자동차에서 쓰는 연료가 더 많습니다. 상당한 경우가. 근데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에너지는 사실은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더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수거하러 다니는 차량에서 쓰는 휘발유나 디젤 값보다는 상회를 하는 에너지가 나와야지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석탄이나 이런 것보다 균질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오염 없이 소각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이 부지에 대충 한 반경 1km 정도를 한수원이 구매를 하죠. 그게 펜스를 쳐가지고 그 안에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운전수만 들어가고 이제 거주는 요 바깥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항상 일정하진 않지만 대충 한 1km 정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원자력 발전소를 허가를 줄 때 어디까지 분석을 해서 허가를 주냐?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매우 심각한 사고가 났는데 불행히도 그날 어떻게 이렇게 문이 열려가지고 불행히도 방사 물질이 바깥으로 나왔다.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나왔다고도 가정을 해요. 또 하나, 이 바람이 막 불면 흩어지는데 그날따라 재수가 되게 없어가지고 바람이 이 방향으로만 계속 부어주면서 모든 방사선 물질이 이 방향으로만 다 갔다고 가정을 또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다 어떤 아저씨가 한 분이 서서 24시간을 계속 맞습니다. 거기 서가지고. 예.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이 받는 방사선 양이 작업 종사자가 평생 한 번 정도는 맞아도 되는 양을 초과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럼 언제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문 닫고 집에 계시면 돼요. 다음 날에도 문제가 되면 연락이 와요. 자, 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집은 여기 있잖아요. 1km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지역에 있잖아요. 1km 된 지역에서 24시간을 계속 서서 받아도 바람도 흩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계속 불어도 작업 종사자가 평생 한 번 받을 정도가 넘어가면 아예 허가를 못 받아요. 그게 지금 현재의 안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자력 발전소 비상계획 해가지고 뭐 소개도 하고 주민 이동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의 쇼 같은 겁니다.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후쿠시마 때도 최근 이제 일본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을 대피시켰다. 불필요하게. 그래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에는 노령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대피난처에서 고생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 집에 댁에 계셨으면 상관없을 건데 그게 요즘 이제 나오는 레포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아보가드로 수 이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아보가드로 수. 자, 이제 뭐 잊어먹었지만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1몰이라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원자죠. 그죠? 그럼 만약에 1000베크렐이다. 베크렐 per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물이 만약에 물은 18g이니까 물 1kg 하면은 대충 한 20g을 치면 한 500몰 정도 될 겁니다. 그죠?
H2O 이걸 20g 잡으면 500몰 되겠죠. 1kg이면. 여기다 500 곱하면은 5, 6, 30 하면 3 곱하기 10에 26승계 나오잖아요. 3 곱하기 10에 26승계. 어기 18승이죠? 뭐 경도 넘어가고 큰 숫자. 이 숫자 중에서 1000개가 방사성 붕괴 일으키는 게 뭐가 많냐고요. 10에 26승계에서 1000개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게 뭐가 많냐고요. 그 100개, 뭐 10,000개에서 1000개가 방사성 붕괴 일으키면 많은 거죠. 근데 10에 26승계에서 1000개 방사성 붕괴 일으키는 게 겁나면 세상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장 담수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이 몇 베크렐인가를 보시고 킬로그램 환산해 보시면 거기 물 분자 몇 개 중에 몇 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가 보시면 그냥 곱하기만 해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자, 용어는 전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자력 하는 분들은 이거 원자력이라고 그러고 핵발전이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편한 대로 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 때 핵 무기와 원자력 발전을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핵이란 단어보다는 원자력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핵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심지어는 핵이란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죠. 나무로 된 돼지죠. 나무로 된 돼지. 이게 이 목화토수고 음양오행의 시작입니다. 뭐 저기 그 자축인묘 천간의 끝입니다. 그 다물의 처음과 끝이란 뜻이에요. 핵이란 뜻이 다물의 처음과 끝이란 뜻인데 이 말을 어떤 일본 학자가 맨 처음에 영어의 뉴클레어스라는 말을 뭘로 매칭을 할 거냐 해서 이걸로 매칭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뉴클레어스라는 단어도 영어로 쓰이고 아토믹이라는 단어도 쓰이잖아요. 요거는 원자력이고 요거는 핵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핵이 맞습니다. 그 과학적 표현으로. 왜냐하면 이게 원자고 요게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는 요 핵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핵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대중들이 핵폭탄과 원자력을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쓴 건데 뭐 핵을 쓰라고 그러면 쓰죠 뭐.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핵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수사학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미지가 중첩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전기차 충전기를 한번 가까이 가서 보시면 선이 얇으면 이제 전력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고 선이 이렇게 굵으면 전력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가정용에서도 충전이 되고 그럴 때면 한 30시간 걸릴 거고 그다음에 5시간 만에 충전하려고 그러면 훨씬 굵은 게 필요할 거고 1시간 만에 충전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큰 게 필요할 거고 1시간 만에 충전하려고 그러면 아파트 한 30가구에서 쓰는 전기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는 충전기가 어떤 성능을 가지는 충전기냐에 따라서 잡아먹는 전기의 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자는 밤에 전기 별로 안 필요할 때 충전하고 낮에 좀 쓰고 또 밤에 전기 안 필요할 때 충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다 낮에 충전합니다. 왜냐? 이건 굴러가야 되는데 밤에 혹시 충전 안 했는데 쓸 일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밤에 충전하는 게 좋은데 낮에 다 충전합니다. 그리고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가장 첫 번째로는 전기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담고 있는 담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지. 전기는 깨끗하죠. 근데 전기 만드는데 뭐 미세먼지 나오고 온실가스 나오고 석탄 떼고 해가지고 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전기차가 아무리 깨끗해도 전기 만들 때 이미 다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고요. 수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를 어떻게 깨끗하게 잘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얘가 청정한지 안 한지가 결정한 거지 수소는 깨끗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 전기는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얘를 급속 충전을 할 거냐 뭐 아니면 천천히 충전할 거냐, 낮에 충전할 거냐, 밤에 충전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틀립니다. 예컨대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가지고 낮에 떼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아파트 몇 동에서 쓰는 전기가 한꺼번에 확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면 그때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고 수요가 떨어지면 그때 맞춰서 줄여줘야 되는 게 수급인데 지금 이제 그 일반인들은 수급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뭐 태양광을 발전을 해가지고 뭐 원전 몇 기분의 전기를 만들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나왔었느냐 그게. 만약에 그게 필요할 때 나와서 뭐 다른 발전소를 덜 떼게 해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누적해보니까 이만큼 만들었더라. 양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게 다 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무슨 법적 대응도 한다 그러면 무슨 변호사 비용도 몇백만 원 들어가. 특히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양껏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특히 이제 그 교육이라는 문제는 그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그 전북도 이 교육청의 어떤 교재에 대해서 가슴 아픈 부분은 뭐냐면 1000명이 넘는 과학 교사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 좀 교재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왜 가르쳐 줘야 되느냐? 라고 문제 제기하던 교사분들이 계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있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이수하면은, 몇 점 받고, 교감 승진하는데 도움 받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 교육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을 했다 그러면 저는 교사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먹고 살아도 그렇게 적극적일 필요까지는 없죠. 네. 네. 어쨌든 우선 독일은 석탄이 나옵니다. 촬영을 다 했습니다. 네. 독일은 석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값이 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가 부족할 때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 꼬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꼬을 수 없이 독립된 섬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태양광이 갑자기 전력 생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필요한 양이 100인데 200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100을 줄여야 됩니다. 100을 줄일 수 없으니까 그게 폴란드로 넘어갑니다. 그럼 폴란드가 이제 또 전기가 과다가 생겨요. 그래갖고 요즘 폴란드에서 독일까지 가는 그 전력선을 차단할 수 있는 직류 전력선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은 그래갖고 독일이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갑자기 많이 나오면 그 전기를 옆에 나라로 보내가지고 옆에 나라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포장하기를 독일이 수출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덤프시키는 전기는 전기값을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안 나와가지고 프랑스에서 수입할 때 전기는 제대로 주고 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게, 네트로는 수출하는 게 많아요. 근데 돈으로 보면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건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데, 우리는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